다음에 이제 증여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세금 계산 구조인데요. 증여재산 가액은 이제 증여당시 시가를 말하는데 이게 시가라는 개념이 참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여세를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아파트를 내가 증여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주택가액을 해마다 지금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들 신고를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하고 비슷한 아파트나 뭐 주택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매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야, 이분이 증여한 거는 자기는 5억이라고 증여했는데 옆집은 한 7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하는데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러는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 뒤로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도 층마다 호수마다 다 그 공동주택가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내가 상속이나 증여한 아파트하고 매매된 아파트하고 차이가 금액이 나요. 5% 이상 차이 난다. 그러니까 고시가액이 나는 1억인데 상대방은 9천이다. 그럼 5% 이상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아파트를 적용하는 경우죠.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토지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시가 가지고 이게 중요한 시가 가지고 항상 많이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산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이 감정 평가하는데 감정 의뢰해가지고 그 금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은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10억 이하는 한 군데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걸로 감정을 많이 하시고, 거기다 이제 또 10년 내 증여 재산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또 아버지한테 그 전에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받은 건 또 포함을 같이 해가지고 계산할 건데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채무, 증여 재산이 이제 담보된 채무 같은 걸 이제 당연히 빼야 되겠죠. 빼면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 뭐 이렇게 공제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세금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창업자금이라고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식한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2016년도부터인가 생겼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자녀들은 또 취직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창업을 해라.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창업자금을 이제 30억까지 아버지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율을 10% 적용하겠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창업해라 그러면서 30억을 주면은 30억에서 5억을 빼줘요. 기본공제. 거기다가 세율을 10% 적용하니까 2억 5천만 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다른 세목이 없어요. 이 증여세만 내면 되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는 지방세가 따라붙지만은 이런 세금은 따라붙지 않거든요. 그 부분만 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창업자금 받고 창업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2년 안에는 창업을 해야 되고, 또 4년 동안에는 받은 돈을 다 쓰게끔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는 이제 주식,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법인들 대부분 아버지가 주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식을 넘겨주고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그럴 때는 또 자녀가 이제 10% 세율. 이제 옆에 이제 20% 세율도 있는데 20% 세율은 창업자금 30억에서는 이제 5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0억 넘어가는 20억에 대해서는 이제 20% 세율, 50억까지 되니까 창업자금은. 가업승계는 100억까지 됩니다. 주식으로 준 거는 평가액이 100억까지 되기 때문에 30억 넘어가는 70억에까지는 이제 세율이 좀 높아지죠. 20%. 가업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년 동안 계속 사후관리를 세무서에서 가업승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 산출세계 할증과세 해가지고 이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 이런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가산세를 플러스해서 이제 세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는 이제 이게 있어요. 뭐 10년간 증여재산도 물론 합산하지만은 10년이 넘어버리면 증여재산은 또 합산이 안 되거든요. 상속세 10년이 넘어버리면. 근데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거는 나중에 상속재산이 가산이 돼요. 근데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는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10년하고 20년 이런 게 없고 먼저 이제 상속재산에서 미리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하게 되면은 창업자로 받은 거랄지 가학승을 받은 거는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여세에 대한 이제 절세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사전 계획에 따라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하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폭탄 맞았다고 막 세무서 쫓아와가지고 나이 드신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2주택, 3주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리 좀 자식한테 증여를 하시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래서 아니 미리 좀 그러니까 재산 가액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나온 게 이유가 뭐냐면은 재산 가액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물론 세율도 올리긴 올렸지만은 저도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잠실 사는데 작년에 시도됐던 게 3억 4억씩 올리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해가지고 아니 막 개별 주택이나 뭐 아파트에 대해서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100%를 만들어가잖아요. 올해는 이제 100%가 되는데 가령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액이 95%였거든요. 해마다 올려왔어요. 그게 이제 작년은 95% 됐고 올해는 이제 100%가 될 건데 그러니까 늘어나면 과세 표준이 늘어나는 데다가 또 세율이 3%까지 늘었어요. 전에 0.6% 하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공제 6억을 해줬는데 법인 아예 공제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법인도 많이 그 절세 차원에서 법인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법인이 이제 주택을 많이 치겠는데 거기다가 그럼 법인은 아예 그럼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제 개인들은 세대 1주택자들은 좀 많이 빼줬잖아요. 보통 부부가 많이 가지고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분 가진 사람마다 다 한 채씩 봐요. 종부세.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자가 같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럼 나도 한 채, 배우자도 한 채. 그래서 전에는 그거를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만 1세대 1주택자로 해가지고 전에는 9억까지 빼줬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한 주택으로 오겠다 해서 11억까지 빼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별로 오면 6억까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채지만 내가 이거 배우자 6억, 그럼 1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세금 적은 거 골라라. 그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좀 절감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제 아직 종부세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이제 새 정부에서 아마 손을 볼 겁니다. 너무 세금이 많고 그것 때문에 업무가 사실 마비가 되거든요. 11월부터 통지가 나가면 납세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세금 쫓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기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기 순수한 재산이 아니라 다 그런 분들이고요. 어렵게 살고 어렵게 장만했던 분들 그리고 주택은 많지만은 매체돼요. 근데 조그마한 주택들 이런 거거든요. 크게 뭐 진짜 강남에 뭐 1주택자가 아니라 시골에도 있고 뭐 자기 사는 데도 있고 뭐 저쪽 변두리에도 있고 막 그래요. 주택 수만 많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은 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주택 수 많으면 그대로 그냥 6억 넘어가면은 바로 그 과세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 와가지고 막 했는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취업을 해라. 취업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또 양도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은도 못하지. 자식한테 증여를 하겠더니 증여세도 많지만은 자식이 낼 형편도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분들이 방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나간다면은 그분들도 막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저도 세금이 많다는 건 참 인정하는데 이게 자꾸 바뀌고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7.13 대책이 많은 대책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이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너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다 또 임대주택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임대주택도 이제 자동 이제 종료시켜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임대주택 내도 그게 과세 제외 물건도 안 빠지거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법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이게 자꾸만 바꿔버려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없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쪽 신도시 개발할 때 광명시에 주택이나 뭐 땅 토지 투기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말에 막 그 비과세, 비사업용, 비업무용 토지는 장기 보유 공제 없어진다. 그게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막 땅 가진 사람한테 팔아라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보유기간이 오래된 사람들 장기 보유 공제를 30%까지 해주는데 그거가 만약에 공제 안 해준다면 세금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양도 차익이 가는 막 한 5억인데 3억, 15억, 1억 5천을 10년 이상, 15년이죠. 지금 늘어나가지고 15년 이상 가진 사람들은 30%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거는 실행이 안 되고
1세대 1주택만 지금 9억에다가 1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세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못해갖긴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절세하는 차원에서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팔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파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이제 텍스를 계산해 본 건데 여기 이제 일반 증여할 때 이제 채무가 없이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5억을 증여를 하면은 이제 7,760만 원 이게 이제 납부할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채무액을 가령 2억을 했을 때 여기서 빼면 증여세 5억에서 채무액 2억을 뺐을 때는 증여세가 3,880으로 줄어들었죠 많이. 그다음에 이제 2억은 양도세가 해당이 되니까 양도세 2억에다가 취득가액은 2억에 5억분의 채무액이니까 2억에 5분의 2하면 8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계산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은 이제 8천만 원을 해가지고 양도 차익 1억 2천에다가 뭐 이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 장기보유나 이런 건 다 무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주세액 2,623만 원인데 그렇다 해도 6,503만 원이고요. 아까는 7,760만 원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미리 할 때 부담부 증여로 갈 거냐, 일반 증여로 할 거냐 이걸 좀 따져봐가지고 어차피 이제 연로 오시면 자기 또 너무 자금도 있어야 되니까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거의 요즘은 다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안 했어요. 증여 이제 전세 보증금 있어도 그냥 아들한테 통째로 그냥 전세금 안 넘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자식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뭐 사후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또 채무 그냥 자식한테 넘기면 인정도 안 해줄 것 같고 세무서에서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해줘요. 그냥 일반적인 채무액을 빼면은 세무서에서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제 3자한테 뭐 한 3억을 빌려주면서 뭐 차용증 다 써주고 뭐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 또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 대출 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무슨 소리냐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정확하다면 인정을 해주죠. 내가 돈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자도 주고 그 사람은 이자에 대해서 비영업대금 이익인 세율이 높아요. 25%잖아요. 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고 있다면 인정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행 대출이나 이렇게 금제당 설정해가지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증여를 이제 요즘같이 재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내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올해는 그 구청에서 날아오잖아요. 얼마 올린다고 이신청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지금 올해 건 아직 고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되기 전에 증여를 하면은 그 고시 되기 전에 가액이 재산 가액이 되거든요. 만약에 매매 사례가가 없다든지 아파트는 좀 매매 사례가가 많이 나오는데 개별주택이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별주택이나 이런 것도 고시 되기 전에 보통 5월 말 정도 되면 많이 고시가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하고 특히 또 뭐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설정되니까 6월 1일 전에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근데 재산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고시되고 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이제 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증여하는 게 나쁘지만 않아요. 왜 나쁘지만 않냐면은 이거를 이제 자식이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되겠지만은 이거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고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높게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세 세율보다도 양도세 세율이 높다면은 오히려 그게 유리하잖아요. 증여를 높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양도하는 게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양도소득 세율이 높을 때는 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아버지한테 받다든지 할 때는 5년 이전에 5년 안에 팔면은 그거는 뭡니까? 이월과세, 직계 종비속한 이월과세가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나 뭐 직계 종속한테 증여받고 나서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이게 많은 세금으로 가요. 내가 증여받고 판 세액하고 아버지가 증여 안 해주고 팔았을 때 세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증여했다가 완전히 분택이 센 거예요. 증여 안 하고 팔았으면은 세금을 더 적게 냈는데 아들한테 증여한 바람에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최근에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배우자한테 6억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증여했는데 그걸 1년 있다가 바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1년 단기 세율이 돼요. 또 단기 세율은 뭐 5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물론 증여 취득가액은 6억이 되지만은 양도가가 10억이면은 4억이 양도 차익의 50%면 세금이 2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받을 때 계산해 보면은 한 1억 좀 넘거든요. 그럼 어떤 걸 내야 됩니까? 큰 걸 내야 되니까 증여
배우자가 증여받고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물론 아버지는 이제 증여했으니까 아버지도 증여세를 내야 되겠지만은 안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면 이제 증여세 6억까지는 안 내니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율과세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특수 관계자 간에 또 뭐 부당행위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녀한테 이제 집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파는데 자식이 또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소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럼 진짜 돈 주고 거래하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세무서 다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 3자한테 팔았을 때 가액하고 아들한테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팔았을 때 그 양도 가액이 이게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거든요. 양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가 있었느냐.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매매 사례가가 나온다면은 그 사례 가액에서 양도 같은 경우는 5%. 그러니까 10억짜리 양도가가 나왔어요. 그럼 5%는 5천만 원이잖아요. 아들한테 9억 5천에 팔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9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벌써 5%가 넘어가니까 그건 부당행위 걸리거든요. 그럼 양도 가액을 10억으로 봅니다. 시가로. 9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도 뭐 이제 상속재산 이제 보통 대부분이 법정 상속으로 많이 가는데 뭐 자녀들이 많다 그러면은 회비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통 법정 상속으로 가가지고 상속 등기를 내버려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다 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 다 3분의 1이에요. 배우자는 좀 0.5배가 많긴 하지만은 만약에 아들끼리만 증여받아 다 3분의 1인데 나중에 팔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야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장남한테 나머지는 포기하고 제일 큰 장남한테 이렇게 몰아주면은 이게 이제 상속 등기가 났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돈 판 게 아니라 장남한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기 지분을 포기한 걸 봐가지고 증여를 보거든요. 근데 상속 등기가 나기 전에 이게 형제간에 자기 지분을 정해가지고 장남이 2분의 1, 뭐 차남은 뭐 그분의 3분의 1, 또 이런 식으로 지분 정리를 해서 등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초에 상속 재산으로 봐가지고 증여세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근데 협의 분할이 안 된다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만 협의 분할이 된다면은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는 게 좋고요.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또 경정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소에다 경정 등기해서 다시 지분을 법정 등기로 가게 잘못됐다고 다시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정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다가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은 그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이제 등기가 법정 지분으로 등기가 됐어도 나중에 회비 분할 잘 돼가지고 경정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등기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세무서에다가 당초에 증여한 거는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대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증여를 했는데 이게 뭐 불가피하게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한테 증여했는데 요즘은 또 효도 뭐 계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재산을 증여할 테니까 나를 끝까지 공양을 해라. 자녀들이 해주면 좋은데 또 마음 변하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3개월 이제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돌려받으면은 이게 당초 증여도 증여를 안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때 돌려받으시고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 3개월 지나고 나서 또 3개월 안에 돌려받고 6개월이죠. 그 안에 돌려받으면은 당초 증여는 이제 맞는데 되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데 만약에 또 6개월까지 완전히 지났다. 그러면 돌려받는 것도 또 재차 증여가 돼. 그러니까 내가 증여했는데 또 상대방이 나한테 줬지만 또 상대방도 증여가 돼. 돌려받을 때는 이제 3개월 안에 돌려받으셔야 되고 가령 이제 이거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말씀하는 거고 회원금은 안 그렇습니다. 회원금은 무조건 주면은 회원금 증여해요. 3개월이고 뭐고 하면 그게 없고 회원금이나 예금은 다시 돌려받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억원 범위 내에서는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해주는 게 좋냐면요. 이제 자기가 사망을 했을 때를 가정한 건데 배우자가 지금 현재 시가로 6억을 증여하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사망한다면은 증여재산은 당연히 빠지잖아요. 근데 상속재산에서. 근데 10년 안에 또 이제 사망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포함이 되긴 되지만은 근데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그 당시의 시가로 상속 개시의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여했을 때 6억은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했다면 6억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면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재 미리 증여를 했다면 이게 6억만 플러스가 되니까 훨씬 절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A주택을 3억에 취득을 했어요. 2012년 3월 5일날. 2017년 6월 5일날 보니까 시가가 6억으로 이제 재산 가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6억을 증여를 해주죠. 배우자는 이제 증여 6억을 받았지만 증여세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022년 10월 5일날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10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증여했다가 2022년이니까 5년이 지난 거죠. 5년 지나서 양도했으니까 이거는 2월까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양도일이 2022년 10월이 아니라 2021년이라면은 이게 5년 내니까 이율과세가 되잖아요. 5년이 지나서 이제 양도를 해야 이율과세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걸 따져봐가지고 증여하지 않고 양도했을 때는 이제 10억에다가 3억을 취득가액 빼면은 이렇게 세금이 1억 9,800이 나오고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리면은 배우자가 10억에 팔았지만은 증여가액이 취득가가 되니까 6억이 되잖아요. 양도 차익이 줄어가지고 1억 1,700. 그래서 세금이 8,100만 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절세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미리 증여하면은 이제 좋은 점도 많고요. 부부 사이도 좋아진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여를 많이 해주는 게 이것까지는 왜냐하면 10년 안에 이것까지는 세금이 증여세가 없으니까 많이 알려보시면 돼요.